없는 게 아니지. 안 쓰는 거지. 그 에어컨 고치는데 뭐 얼마나 든다고. 전 에어컨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 보자. 방 부등식 백제 프린트 다 있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뭐 이런 그 방정식들을 조금 같이 좀 봐보도록 하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부등식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프린트의 37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했나요? 37번. 여름엔 더워야 여름인 거지. 여름은 더워야 돼. 자, 보세요. 37번 문제. 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부등식인가요? 얘야,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이 맞지. 이렇게 되고 5분의 1에 잘 들어 4x-4. 자,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가 범위로 보통 나오죠. 부등식은 해가.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해보세요. 우선 여러분 2에 20제곱하고 3에 10제곱하고 누가 더 큰지 딱 쳐다보면 알 수 있나요? 누가 더 큰지 딱 쳐다보면 알 수 있나요? 물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딱 보자마자 알 수는 없죠. 그 이유가 뭔가요? 대답해보세요. 또 다르고. 이게 다르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만약 이렇게 냈더라면 여러분 1초 만에 답변을 하실 수 있을걸요? 누가 더 큰가요? 그러면 여러분 주저없이 이쪽을 하겠죠. 이유가 뭐죠? 이게 똑같은 거니까. 밑이 똑같은 거니까 위에 게 클수록 큰 거잖아. 맞니?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 이건 어때? 누가 더 커? 오른쪽. 오른쪽이 더 큰 거 알겠어? 네. 밑이 같다고 해서 얘가 크면 얘가 무조건 커야 돼? 그건 아니지. 왜냐면 2분의 1을 10번 곱한 거하고 20번 곱해버리면 더 작은 수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 여백이나 노트에다 좀 적어보세요.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수의 개념. 일단 부등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숫자의 크기, 배소 비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한눈에 결정할 수 없는가 생각해보면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이 달라서 한눈에 비교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두 가지야.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대소 비교라는 거,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같은 조건 하에 놓으라고 했죠. 맞아요? 같은 조건 하에 둔 다음에 비교하는 거잖아. 나는 깔창 끼고 깔창 신고, 깔창을 신고 너희랑 키를 비교하면 당연히 그건 공정한 끼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뭔가 같아야 되는데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밑이 달라서 한눈에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 넌 이렇게 질문한 거지. 혹시 밑을 같게 만들 수 없을까? 이게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밑이 다르니까 밑을 같게 할 수 없을까? 근데 같게 할 수 없어. 이유는 2하고 3이 서로 무슨 관계가 아니야. 거듭 제곱 관계가 아니지. 2를 몇 번 제곱하면 3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밑을 갖게 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두 번째 생각은 뭐야? 그럼 밑이 안 되면 뭐라도 갖게 만들어 보자. 지수라도 갖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지수를 갖게 해볼 수 있을까? 있겠지. 어떻게? 여기에서 10제곱을 빼버린 다음에 2의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리고 여기 3의 10제곱은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는 밑이 달라서 비교가 불가능했지만 이젠 지수가 똑같다면 똑같이 10번 제곱하는 건데 4, 2의 제곱이니까 4를 10번 제곱, 더 큰 수를 10번 제곱한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지수를 갖게 놓는다고 치면은 더 이상 뭐 비교 못할 건 아니죠. 그래서 얘가 더 큰 게 맞죠. 이해 가시죠?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야. 이거 못하면 곤란해. 이거 2학년 때도 나오거든.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수법칙 할 때 나온다고 이거. 자 그러면 이건 왜 한눈에 비교가 된다고? 밑이 같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큰 게 큰 수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만 알고 이걸 또 모르면 안 되지. 밑이 같은 이거. 그러니까 지수가 큰 거는 큰 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건 틀린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방금 전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할 때 대소 비교를 설명할 때 잘 들어봐.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크지 왜 큰 수지? 라고 하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가 너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 야 잘 생각해봐. 2분의 1은 1보다 작지 0점대지. 걔를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커져 작아져. 2분의 1 한번 가만히 두는 거하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야 하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2분의 1을 추가해서 곱할수록 숫자가 커져 작아지잖아. 이렇게 수의 개념으로 설명했지 내가. 이해 가지? 그러니까 너네도 암묵적으로 딱 그냥 보고 당연히 그러네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수의 개념으로 설명 안 하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우리가 뭘 배웠지? 지수함수를 배웠잖아. 여기 이걸 배웠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라고 배웠지 나한테? 감소함수 그래프라고 했지. 되니? 감소함수잖아. 그럼 너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지금? 20을 집어넣은 거지. 맞지? 그럼 여기 있잖아 그래프상으로. 여기다 뭘 집어넣은 거야? 10을 집어넣었지. 그럼 여기 있잖아. 한눈에 누가 더 크니? 그러면 그래프 딱 그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에 야 10 제곱한 10을 여기다 넣은 거랑 20 넣은 거랑 누가 더 커? 한눈에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 중 하나도 뭐를 보여주려고? 대소 비교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기도 해. 알겠니? 뭔지 알겠니? 피겠니? 야, 필기를 그냥 강요하지 않을게. 지른다. 이해했죠? 이해는 하셨죠? 그러니까 수의 대소 비교, 숫자가 누가 더 크냐라는 걸 할 때도 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지수함수 그래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난 오늘 이걸 좀 강조해 볼게. 잘 봐.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쳐봐. 해볼까? 얘가 4의 x제곱이야. 이해하기 쉽게. 얘가 2의 x제곱이야. 선생님 잘 그린 거 맞아? 선생님 잘 그린 거 맞냐? 맞아. 선생님 봐봐. 근데 내가 잘 그린 거 맞냐라고 물어보는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앞에 봐. 너네는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특이점 0,1을 봤었지.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를 다뤘어. 그리고 당연히 똑같은 값에 대하여 뭐 1을 넣는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x에다 1 넣은 거니까 2가 나올 거고 여기 뭐가 나와?
4가 나오지. 잘 그린 거 맞지? 맞냐? 근데 여기까지는 잘 그린 거 맞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강조한 게 맞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야. 여기. 애들이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 잘 생각해봐. 똑같은 값을 넣는다고 치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4의 x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봐. 얼마 나와? 대답 4분의 1이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봐.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이 나오지. 내 말 이해 가죠? 잘 그린 거 맞아요? 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 잘못 그린 애들이 이렇게 그리거든. 잘 봐. 잘못 그리면 이게 고등학교 때는 뭐가 있어? 서술형이 있단 말이야. 서술형 뒤쪽에 그냥 개념형 문제들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그린 애들이 있어. 분명히 이걸 y는 4의 x제곱이라고 그려놓고 얘를 원래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원래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애들이 그냥 대충 여기서 이렇게 뭐 그리기도 어려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같이. 이 밑에다가 얘 하얀색 밑에다가 여기다 이 선을 딱 그려버린다고 이렇게. 여기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감점물 딱 체크할 때 어디를 먼저 보겠어? 여기를 먼저 보겠니? 아니야. 여기를 먼저 보는 거야. 얘가 지금 제대로 알고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야. 내 말 이해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적어놓으라고. 적어놓으라고. 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이 특이점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누구나 잘 그려. 누구나 그린다고. 아주 센 기초만 들은 애들도 그릴 수 있어. 근데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야. 잘못 그려보면 안 돼. 어제 한 학생이 지수함수 그래프 2개를 그려보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 정말 웃겼지. 어딜 잘못 그렸니? 야, 이 밑이 4든 2든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다고 했지. 뭐야 이게? 특이점 여기가 붙어야 되지. 일치해야 되잖아.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니? 야, 너네가 지금 듣는 거 다음 시간만 돼도 까먹는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는 거야. 문제야. 기록하라고 하는 거라. 아,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방금 전에 나도 진짜 30초 전에 필기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강요하고 있어. 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까 봐.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건 뭘 잘못 그렸다고? 특이점을 무조건 똑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걔네를 떨어뜨릴 게 얘가 문제였고, 얘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다 똑같이 어디 지점에서나 넣으면 넣을수록 어떤 x값을 넣을 때 그때 나오는 그 값이 항상 얘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특이점을 기점으로 이게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지. 둘이 어떤 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특이점을 기점으로 만약에 이게 3의 x제곱이야. 이게 이제 2나 4처럼 서로 거듭제곱 관계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특이점 x가 0인 순간에는 둘 다 1이긴 하지만 그 기점을 0보다 큰 쪽에서는 a를 딱 넣는다고 치면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여기 f, 얘가 f라고 치고 얘가 g라고 치면은 fa가 ga보다 당연히 여기선 더 크지. 그치만 0보다 작은 음수를 딱 넣는다고 하면은 5분의 1이고 3분의 1이 될 테니까 훨씬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특이점을 기점으로 오른쪽이면 우리가 양수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위에 있는 게 크다. 숫자가 클수록. 그치만 얘는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지.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러면 감소함수는 어때 얘들아? 2분의 1의 x제곱하고 4분의 1의 x제곱 한번 비교해보자. 얘도 그린다고 치면은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걸 두 개를 그린다고 쳐봐. 그럼 누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 그치? 자, 잘 생각해봐. 똑같은 걸 넣는다고 쳐봐. 여기에 1 넣는다고 쳐봐. 그러면 누가 더 커? 2분의 2분의 1이 더 커야 되지. 맞잖아. 그러면 4분의 1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1을 넣었잖아. 1을 넣으면 얘가 더 커야 되잖아. 그 밑으로 더 깔려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가지? 그래프 잘 그려야 돼. 자, 4분의 1의 x제곱이야. 그럼 자, 선생님 음수를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얼마?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4가 되는 거 맞잖아. 맞잖아. 이해되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 봐. 근데 저기를 보면 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무조건 두 개를 그려야 되는 거는 얘네 둘의 관계가 거듭제곱 관계가 아닐 때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5분의 1을 5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않니? 그러면 자 봐봐. 요거를 이제 풀어라 라고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밑이 다르다. 25분의 1하고 5분의 1이 다르다. 그럼 뭘로 바꿀 생각? 5분의 1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2에다가 괄호하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바꾼 후에 여기에 5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에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 넣는다는 거지. 그럼 밑이 똑같다면 자 물어볼게. 밑이 똑같다면 이게 5분의 1x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5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여기 있는 값을 내가 잠시 치환을 하도록 할게. 잘 들어. 이거 a b 5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얘가 넣은 값이 더 크려면 잘 봐. 5분의 1의 a제곱과 5분의 1의 b제곱이 있어. 근데 이 값이 a를 넣은 값이 더 크다면 a는 어디 있는 거죠? b보다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쪽이죠. 맞지? 뭐 같은 지점까지도 얘기해보라고 했으니까 넣어준 거고 기본적으로는 A를 넣은 값이 B를 넣은 값보다 크려면 당연히 A의 위치는 B의 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해 가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라고 얘기했으면 얘는 얘보다 왼쪽에 있다고 해서 이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보자마자 이렇게. 머릿속에 자 눈에 이게 좀 밟히긴 하겠지만 얘한테 시선이 가면 안 되고 얘한테 시선이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먼저 바꿔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럼 이제 5분의 1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5분의 1은 누구를 방향을 이렇게 놓을 거냐 이렇게 놓을 거냐의 문제를 결정했던 거고 그 결정이 났으면 5분의 1은 지금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얘가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얘는 사라진다. 이미 똑같은 거니까. 그럼 나 이제 요거만 풀어보자. 요거 이거 푼다고 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얼마? 12가 4x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거 다시 뭘 푸는 거야? 공통수학 1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는 거지.
사실상 지수부등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답을 낼 때는 뭘로 푼다? 2차 부등식으로 푼다라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그럼 자 2x제곱 한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 얼마죠? 마이너스 12x 더하기 16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건 0보다 작으니까 x 빼기 2에 x 빼기 4가 돼서 얘가 0보다 작으므로 자, 인수분해까지 해서 근을 구했다면 2차 함수로 풀어가는 거죠. 2차 부등식 접근법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해석한다는 거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 두 근에 뭐가 되는 거야? 사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2와 뭐가 된다? 4 사이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되겠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우리 40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게 정리가 되셨으면 40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이에요. 부등식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네. 다 되셨을까요? 자 보시죠. 보시죠. 자 아까 전에 문제는 이런 거였죠, 여러분. 방금 전에 풀었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여기에 무슨 식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있었죠, 그죠? 이때 이 문제는 5분의 1의 몇 제곱이었으니까 이게 무슨 함수였다? 감소함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풀어보라고 했죠?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가는 건 아니겠지? 응? 이 생각은 해야지. 3분의 1로 가는 건 아닐 거야. 그럼 뭘로 가야 돼? 3으로 바꿀 생각해야 되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3분의 1과 9를 각각 3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3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바로 진행하고, 자, 2x 플러스 15라고 쓸게요. 그 다음 여기는 원래 3의 x제곱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대로 쓰고, 3분의 1이라는 건 3의 얼마야?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거기다가 괄호하고 3x 마이너스 16이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걸 보고 나서 뭐를 딱 밑을 통일했으니까, 밑을 3, 3, 3으로 통일했으니까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3의 x제곱이라는 건 증가함수죠. 그러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 맨 처음에 있던 여기가 a라고 가정하고 얘가 b로 가정하고 얘를 c라고 가정하면 a를 넣은 값보다 b가 더 크고 b를 넣은 값이 더 크고 b를 넣은 값보다 c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함수 값이 이렇게 배열됐기 때문에 그 넣은 정의역의 x값, 그렇죠? 얘네가 이렇게 배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4x 플러스 30이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16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지수의 옷을 입은, 지수의 옷을 입은, 지수 부등식의 옷을 입은 2차 연립 부등식이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공수 원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 말했잖아. 대수 문제를 풀다가 시작은 되는데 중간부터 답이 안 나온 경우는 공수 원투가 약해서 그래. 바로 간다.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등호가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올 경우에 이렇게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푸는 거죠.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거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거 있고, 첫 번째 거 먼저 푼다고 치면 이쪽으로 다 넘어와 볼게요.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32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그럼 8, 4, 32니까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4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 딱 그리면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8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두 근의 바깥쪽이겠죠. 그래서 바깥쪽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어디에 있고 왼쪽에 있고 8보다는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걸 풀어서 나온 답은, 부등식의 답은 요거고요. 두 번째 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풀면은 x제곱 쪽으로 왼쪽에 마이너스 3x가 넘어간다고 치면 플러스 3x가 될 것이고 16이 넘어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또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x 플러스 6하고 x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도 지금 이 그래프를 딱 그린다고 치면은 하나가 마이너스 6, 또 하나는 3. 근데 이번에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 찾아라 했으니까 밑에 있는 부분 찾으면 되겠지.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6과 3 사이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걸 만족하면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가 이것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 만족이죠.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답을 써보자면 수직선으로 마이너스 4와 8 기준으로 마이너스 4보다 왼쪽, 그 다음에 8보다 오른쪽 이렇게. 이게 1번에 대한 답이야.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답은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해서 3까지라고 했으니까 3까지야. 이렇게 여기. 그럼 여기서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 겹치는 부분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6부터 얼마?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를 곱해주시면 24가 돼서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지수 부등식의 또 하이라이트 39번에다 별표 치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3개의 문제가 대표 선수급 문제입니다. 지수 부등식의 대표 선수급 문제.
자, 39번을 풀어주시면 좋겠다. 다 푸셨나요? 볼까요? 앞에 보세요. 천천히 나가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절대 빨리 나와주고 있지 않아요. 누적도 했다가 했던 거 다시 복습도 했다가 진짜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진도만 막 그냥 갖다 때려박는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이때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히 꾹꾹 눌러 담아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여기에 x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밑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위에 있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밑이 뭐일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일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죠. 밑이 뭐일 때 0과 1 사이일 때와 밑이 1보다 클 때로 보통 나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밑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니까 못 푼다 그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써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지수 함수라고 치면은 우리는 뭐를 배제했었냐면 밑이 1이 되는 경우를 배제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수 방부등식의 경우는 밑이 1인 경우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첫 번째, 밑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 경우를 나누는 게 포인트면서 동시에 지수 함수일 때 우리는 이 밑을 숫자로 놓고 풀었었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요거가 부등식이나 방정식이 되는 경우에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포인트야. 그럼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 함수는 감소 함수이므로 x-2를 집어넣었을 때 x-6, -x 플러스 6을 넣었을 때 이건 감소 함수니까 그래프가 그러면 이 값이 더 크려면 x-1을 넣은 값이 여기 -x 플러스 6을 넣은 값보다 당연히 크려면 그럼 얘가 더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푼다는 거죠. 왼쪽에 있어야 된다. 요거. 그럼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요걸 풀어보면 어떻게 돼? 2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뭐야?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근데 봐라. 대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 밑이 뭐였어? 여기 x였지. 요 x랑 요 x랑 같아 달라? 같아. 그지? 그럼 그 밑이 0과 1 사이를 기준으로 이걸 전제로 뭔가로 이걸 전제로 이 답을 냈지. 근데 0과 1 사이에 있으라고 했는데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거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대답하시오. 0과 1 사이에 있으라고 가정했어. 근데 4보다 작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아니지. 0과 뭐가 되는 거야? 1 사이가 진짜로 그 답이 돼버리는 거지. 왜? 기본적으로 제 전제는 0과 1 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답을 풀어놓고 보니까 4보다 작다고 나와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는 바로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설정했던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지? 돼?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을 안 한다는 건 반응을 안 한다는 건 딴 생각이 들어왔거나 그치? 너무 쉽거나 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저런 걸 대답해야 돼.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 갑니다. 다시. 그럼 이제 밑이 뭐보다 클 경우 1보다 클 경우 이건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x-2를 집어넣은 애가 더 커야 되니까 -x 플러스 6을 집어넣은 애보다 얘가 더 커야 되므로 얘는 여기도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경우였다면 요렇게 풀었겠죠.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x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8 그럼 -로 나누면서 4보다 커야 된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또 아까 전에 대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1보다 크다라고 아까 전제를 깔았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므로 이번엔 공통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밑이 1인 경우를 고려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밑이 1인 경우는 그 x가 1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했지. 봐봐. 이거 밑이 1이라는 얘기는 x가 1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x가 1이어봐. 자 1 넣어봐. 그럼 1 넣어주면 1에다가 x가 1 넣어주면 1에 뭐야? -1제곱. 그리고 얘 1 넣었어. 1에다 넣었어. 6 빼기 1이니까 5지. 이게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봤으면 크면서 같을 수는 없는 얘기고 크거나 같냐 물어봤으면 크거나 같다.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 1에다 몇 제곱을 해도 그냥 뭐야? 1이잖아. 그럼 성립해 안 해? 하는 거지. 이해가지?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는 거야. 만약 저기 등호를 뺐어. 맞아 틀려? 틀리지? 1에 몇 제곱해도 그냥 1이잖아. 1이 1보다 커? 아니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밑이 1이 되는 걸 고려했을 때 x가 1이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답을 쓸 때 1이 돼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를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골랐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번에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39번 됐고 마지막 3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텀블러 나눠드리지 않았나요?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물 챙겨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받으셨죠? 그거 잘 있나요? 어디 잘 있어요. 잘 있긴 하나요? 네. 네. 부셔졌어. 뭐라고? 부셔. 부셔졌다고? 부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아 근데 되게 뚜껑이 눌렸어요. 어? 약간 밑에 좀 눌렸어요. 아니 뭐다 떨어뜨렸는데 뚜껑을 깨져가지고. 근데 얼마 전이에요. 그 전까지 마음이 잘 쓰고 아프네요. 있어요. 아니 쌤 얼굴은 가만히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쌤 얼굴은 가만히 계세요. 쌤 로고는 잘 계세요.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셔야 돼요? 2차 부등식에 누구를 끼워 넣은 느낌이죠? 지수 표현을 합성시킨 느낌 드셔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2차 부등식에다가 지수를 딱 끼워 넣은 느낌이라고. 자, 그러면 일단 치환을 가장 먼저 하시겠죠. 치환. 2의 x제곱을 뭘로?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t에 관한 부등식이 될 건데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죠. 치환을 하는 순간 뭐가 발생한다고? 범위가 발생하니까 범위 체크해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2의 x제곱 지수함수는 항상 그 함수 값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된다는 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거 더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이거 체크해놓고 가. 다음.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a에다가 t의 제곱 그다음에 빼기 b에다가 t 더하기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물어보자. 지금 이 A하고 B가 나왔는데 그 앞에 얘가 뭐라고 했었냐면 부등식이라고 했거든. 근데 흔히 이걸 보면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치만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럼 A가 0이면 이게 2차 부등식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A가 0이야. 근데 B는 0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A가 0인데 B도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 2차 부등식을 풀기 전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가 0이고 B도 0이라면 잘 봐. A가 0이고 B도 0이야. 그럼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돼? 안 되지. 작지도 같지도 않잖아. 그럼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풀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A가 0이야. B가 0보다 0이 아니야. 그럼 봐.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BT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서 t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bt 내는 마이너스 2. 그럼 t는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어떻게 나와? b분의 2가 나오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고 치면은 이 t라고 하는 것은 2의 아까 전에 뭐였으니까 x제곱이었으니까 이게 b분의 2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게 나왔죠. 맞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봐.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푼다고 치면 2의 x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겠어? 근데 이 함수값이 b분의 2보다 큰 거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b분의 2라고 여기를 b분의 2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b분의 2가 요 선이라고 가정해보면 얘보다 큰 거라고 치면은 요 점, 요 교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되는 그 기준으로 얘보다 위쪽만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닐 거야.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해놓은 이 답은 절대로 이 상황에서 이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선생님 무슨 2차 부등식 풀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지난번 말했잖아. 평가원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다 이런 걸 고려하게끔 만든다고. 문제집은 딱 요거만 풀어요. 2차 부등식. 그치만 그렇게 아닌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A가 0일 리가 없다는 거야. 0이면 말이 안 되거든, 이 상황은. 그 다음에 B가 0일 리도 없어. 이런 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맘 놓고 2차 부등식을 풀어보자는 거지. A가 0이 아니에요. 그럼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자, A가 0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네? A가 0보다 크다면 이게 무슨 아래로 볼록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이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했으면 자 물어볼게. 2의 x제곱을 t라고 생각했잖아. 봐. 2의 x제곱이 이거야. 2의 x제곱이 t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x를 어디서부터 잡으라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자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게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t는 이 값이 다 t인데 t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4분의 1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는 2 제곱하면 4까지가 답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거꾸로 가면 얘를 가지고 t에 대한 범위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답이 저렇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럼 t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t가 뭔지 모르겠지만 t가 2차 부등식의 근이니까 얘가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하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거는 두 근의 뭐가 되는 거야? 사이가 되는 거지. 근데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바깥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해가 어떻게 나왔어? 지금 해를 정해놨지. 얼마로? 사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걸 사이가 나오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고 4분의 1 돼야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고 4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두 근의 사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부등식을 풀 이유가 없어요. 왜? 두 근의 정보를 알아버렸거든. 얘랑 얘로. 두 근이라고 알아냈어. 그럼 이제 이건 더 이상 2차 부등식의 가치는 없고 이걸 2차 방정식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고 친다면 얘는 t제곱 빼기 a분의 bt 더하기 a분의 2라는 게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미나? 네? 기억하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A분의 B. 이거지? 네. 두 근의 곱은 a분의 a분의 2 맞지? a가 근의 영역을 줘 못 줘? 안 줘요. 못 준다고? 그래 맘 놓고 나눠도 된다고?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여러분? 두 근의 곱 1이죠? 네.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여기 전체가 1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a가 2가 된다고 치면 2분의 b가 두 근의 합인데 얘가 얼마야? 4분의 17 아닌가요? 맞죠? 4분의 17이니까 b는 뭐가 될까? 반띵하는 거니까 b는 2분의 17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2가 되겠고 b는 2분의 17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분의 얼마야? 21 이렇게 나옵니다. 지수 부등식. 네. 2차 부등식의 지수를 표현을 끼워넣은 합성한 느낌으로 지수 부등식을 풀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37번부터 38, 39, 40번까지 풀어드리면서
이 네 문제가 대표 선수급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네를 조금 소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지수 부등식 관련된 4명의 대표 선수급 아이들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방정식 관련해 문제를 2문제 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35번 한번 풀어볼까요? 시작하세요. 35번. 자, 해볼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미공실 얘를 3으로 바꾸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이 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바꿔보자. 3의 x의 제곱 또 3의 y의 제곱은 90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동작은 3의 x제곱을 뭘로? a로 치환, 3의 y제곱도 b로 치환해서 풀겠죠. 그러면 치환한다고 치면 a 더하기 b는 뭐고? 12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고요? 90이에요. 어떻게 푸셨나요? 사뭇 궁금한데. 자, 이거 어떻게 푸셨을까요? 그냥 X, Y가 분을 불러서 그냥 맞더니 그러니까 1, 2, 가장 싫어하는 풀이긴 한데. A 자, 여기다 2 넣고 1, 2 넣고 1 넣으면 되겠다라고 하셨나요, 혹시? 네. 네. 자, 요거 연립 풀어야 되겠죠? 풀어야 되는데 한 문자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이기 때문에 보시면 a 더하기 b가 12고 얘가 90이라고 했으니 12에 제곱하면 144잖아요. 얘가 90이고 그럼 얘가 2에다가 뭘 더해야 되겠냐 했을 때 90에다 뭘 더해야 144 나와? 54. 54지. 54 반띵하면 얼마야? 27이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A, B 둘이 곱한 게 얼마라는 거? 54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12가 되면서
두 근의 곱이 54가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그럼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A, B가 되는데 두 근의 합이 12가 되겠고 곱 27 아니에요? 아 미안 27. 그 다음에 얘가 얼마? 27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그때 네모가 뭐냐? 그럼 네모 빼기 9 네모 빼기 3으로 이렇게 푸는 거 알아두셔야 돼. 네모가 9가 되고 네모가 3이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네모가 9니까 어떤 거 하나는 9 어떤 거 하나는 3이라고 했으므로 3의 x제곱 자체가 9가 되는 거 3의 x제곱 자체가 3이 되는 거 x 얼마다? 2 아니면 1이다 맞지? 3의 x제곱 어떤 거 y제곱은 1이니까 x가 2면 y가 1이고 만약에 y가 2면 x는 1이다 그쵸? 이런 거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2고 얘가 1인가 보네 그치? 여기다 2 넣어주면 25 여기 1 넣어주면 25 빼기 5니까 얼마야? 20 이렇게 되겠네 할 수 있겠지? 연립 방정식 푸는 거. 자 그러면 살짝 변형된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34번 이게 1교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빨리 풀어보세요. 34번 다음 시간부터는 단원이 바뀝니다. 오늘까지 해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끝내야 돼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챕터 대단원 자체가 바뀌어요. 되셨나요? 자, 볼까요? 앞에 보세요. 이 옆에 그 지수의 옆에 꼬리에 무슨 숫자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제일 먼저 처리해 주는 건 얘네들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분리시켜주고 빼기 이렇게 바꿔주고 3의 y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분리시켜줘야 되겠죠. 두 번째 식 얘는 뭐 9, 3의 x제곱 괜찮고요. 3의 y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분리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의 x제곱을 제가 네모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의 y제곱도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27의 네모가 되겠고 더하기 3분의 1의 세모가 되겠네요. 걔가 18이에요. 두 번째 얘는 9의 네모가 되겠고요. 얘는 뭐야? 9분의 1의 세모가 되겠네요. 얘가 12가 된답니다. 단순 1차 연립방정식이죠. 여러분 치환하자마자. 그럼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저는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싶네요. 3을 곱하면 여기다 3 곱해주면 27 네모가 되니까 3 곱하면 3분의 1 세모가 되겠고요. 3 곱하면 36이 돼요. 그럼 이놈이랑 뭐하면? 더하면 없어지겠네요. 얘네랑 더하면 3분의 2 세모가 되겠죠. 근데 18 더하기 36 하면 얼마가 돼요? 54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2분의 3 곱해주면 세모는 얼마가 된다? 8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모가 81이었으니까 여기다 81 딱 넣어주면 얘가 9가 되는 거니까 얘가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네모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세모에 해당하는 게 3의 y제곱이었으니 3의 y제곱이 81이 나와야 되겠고 3의 x제곱이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때 y값은 4제곱이 되겠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제곱 더하면 17. 깔끔하게 끝났죠. 되셨나요? 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번에 하기 때문에 대수 기본 오늘 부지런히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지금 1교시에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을 풀었으니 2교시에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너 오늘 간다고 했나? 오늘인가? 5시라고? 5시 30분 너 왜 갔나? 어디요? 5시